이 주단태라는 양반이 참 매력적입니다. 모플러시 타입은 한번 여러분 갖고 계시는 것도, 셀리안 블루는 피카소가 사랑했던 색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 펜트하우스 2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마라마 스토리 전개가 눈을 뗄 수 없는데요. 여러분 1, 2부를 보셨습니까? 짐작이 안 가죠. 앞으로 스토리가 어떻게 될지. 오늘 영상은 평당 1.5억짜리라고 하죠. 펜트하우스의 주무대인 헤라펠리스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헤라펠리스를 찾아봤는데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찾아가면서 짜집기를 한 사진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케치하고 수치와 같이 진행할 건데요. 전체적인 순서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간단히 이 헤라펠리스에 대한 밑그림, 밑스케치를 좀 해서 전체적인 비례감을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앞부분, 이 부분부터 해서 그림을 그려 나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하게 된다면 주의해야 될 것은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상부로 모아지는 소실점, 이 소실점을 기억하시면서 그려주신다면 완성됐을 때 굉장히 균형감 있는 구성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오늘 시간상 제가 컷 편집은 하겠습니다만 속도는 거의 그대로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설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저는 먼저 밑스케치 작업을 좀 해놓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이트 부분, 중앙에 있는 중심되는 부분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시작을 하느냐의 부분인데요. 가장 중심이 되는 가운데부터 그려 나가서 좌우 이렇게 균형감 있게 가는 것을 되게 스타일로 잡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가운데부터 시작을 하고 그 가운데의 어떤 면적과 구성, 비례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맞춰 가면서 점점 양옆으로 퍼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례감이 맞도록 하는 게 건물을 그리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 헤라펠리스 부분은 이 관찰을 했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하단부 부분에 대한 표현력이 굉장히 좋아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소실점이 하늘로 향해 있기 때문에 이 소실점이 그림 캔버스 안에서는 모아지지가 않아요. 상상을 하면서 이 선들이 하늘을 향해서 한 대로 모아진다는 개념으로 그려줘야 되는 부분들은 꼭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메인이 되는 중앙부의 건물입니다. 이것이 하늘로 솟아 있는데 이 하늘로 솟은 건물을 어떻게 좀 비례감 있게 잘 표현하느냐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단부 부분이 되겠고, 이 하단부 부분은 건물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 나무라든지 조경들이 좀 잘 어우러져야 어반 스케치에 조금 그 표현들이 좀 재밌어집니다. 이 나무와 건물의 조화를 잘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펜트하우스 제가 1, 2부를 보고 이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참 알 수가 없어요. 이 스토리 전개가. 저는 참 희한하게 그 중에 극중의 인물들이 다 가진 캐릭터들을 다 갖고는 있는데 이 주단태라는 양반이 참 매력적입니다. 목소리도 괜찮잖아요. 갖고 있는 목소리의 매력뿐만 아니라 그 자신감에서 나오는 표현력, 이게 굉장히 좋아요. 자,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그림을 그리면서 여기가 바로 펜트하우스 가장 꼭대기층이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또 재밌어요. 베로나의 집은 과연 어느 층 정도에 있을까 생각도 해봤고요. 천서진이 하고 있는 레슨방은 어느 위치에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은 아치 형태의 가장 헤라펠리스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공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헤라의 여신의 아마 동상일 것 같은데요. 그 동상이 등장을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 표현을 좀 잘하고 싶은데 그림 전체 사이즈가 그게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그냥 실루엣 형태로만 표현을 해 봤습니다. 예, 제가 이제 하단부를 맞추고 중간 부분에 그림들을 이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층은 몰라요. 그래서 하단부, 중간부, 그 다음에 뾰족한 상단부 이렇게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건물을 그릴 때는 비례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가로를 먼저 그렸다면 이 면적의 세로는 어느 비례를 가질까? 가로가 1이라고 하면 이 세로는 한 몇 배가 될까? 라는 것을 늘 머릿속에 꼭 생각하시면서 그려야 전반적으로 그림이 좀 균형미가 잡힙니다. 완전히 똑같이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형태들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건물의 모습들은 갖춰줘야 하니까요. 자, 중간부의 왼쪽을 그려볼게요. 사실은 약간 대칭형이기 때문에 그리는 건 좀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여전히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 비례감을 맞추는 건 쉽지 않아요.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내가 너무 좁게 그렸어. 너무 이거 정사각형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위로 높은 직사각형이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눈치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 약간의 비례가 조금 안 맞아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펜은 피그마라는 제품 브랜드명을 갖고 있고요. 요거는 0.1 사이즈의 물에 번지지 않는 그런 잉크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제 상단부를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단부에 이런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창문 표현인데요. 일단 그림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창문들은 굉장히 많은 창문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루하기도 하고 뭐 귀찮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의 눈에서 볼 때에 많다라는 정도로 점 찍어서 표현을 해봤고요. 이제 중간부에 창문들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창문은 너무 디테일하게 표현할 필요는 없고요. 어느 정도의 분할에 따라서 면적 분할의 개수 정도만 맞춰주는 선에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창문은 나중에 조금 이 펜을 가지고 해치 형태로 좀 더 어둡게 칠을 할 거예요. 지금 요렇게요. 요렇게 어둡게 칠을 하게 되면 창문의 형태와 약간 그 창문의 질감, 표현 등이 아주 잘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건물을 좀 살아있게 하고 좀 느낌 있게 있어 보이게 하는 장점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해치 선을 가지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단부의 조경과 어우러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나무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나무는 제가 따로 한번 나무 그리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튜토리얼을 진행해 볼 생각이에요. 다양한 나무 그리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있는 것도 있고 좀 더 느낌 있게 표현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도 나무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선을 가지고 나무의 형태, 이 자유로운 선과 해치선을 활용해서 명과 암을 주면서 굉장히 조금 자연의 나무 그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선 그리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선을 그릴 때는 제가 털선을 그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선을 그릴 때는 굉장히 경쾌하게 자신감 있게, 조금 삐뚤어져도 목적지가 좀 달라도 자신감 있게 그리는 그런 습관과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명암을 줄 때 이렇게 좀 해치선을 많이 활용을 하세요. 자, 창문에 명암을 주는 방법들, 또 정원이나 나무에 명암을 주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같이 다 동일한 선들을 활용합니다. 사실 이 창문에 명암을 주는 이 해치선은 완벽하게 까만색으로 다 마킹하듯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짝 빛의 효과를 내듯이 그렇게 조금 구멍이 뚫려 있어도 되는 거죠. 어떤 곳은 그냥 비어 있기도 할 거고요, 어떤 곳은 채워 있기도 할 거고요. 우리가 보는 아파트의 창문들이 다 그런 것처럼요. 자, 여러분, 이제 수채화 컬러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칠하고 있는 것은 세룰리안 블루라는 컬러를 쓰고 있어요. 세룰리안 블루하고 코발트 블루를 섞어 쓰는 색인데요. 세룰리안 블루는 피카소가 사랑했던 색이라고 하죠. 피카소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주문했던 컬러 3개 중에 하나였고요. 세룰리안 블루 말고는 다 색을 버렸던 청색 시대를 가졌던 화가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세룰리안 블루를 가지고 하늘을 칠하는데 약간의 구름의 느낌, 또 흰색의 하늘 느낌을 표현해 봤습니다. 자, 건물을 이제 살짝 칠해 보겠는데요. 이 펜트하우스의 헤라 팰리스는 약간의 청색 계열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빛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비추는 것을 가상했을 때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좀 그림자가 질 것이고요. 아무래도 고급스러운 집이다 보니까 황색의 황금빛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림자 부분들을 어떻게 맺힐지를 잘 고려해서 약간 파란색이 섞여 있는 그레이 정도를 잘 만들어서 표현해 보려고 했습니다. 살짝 청색이 조금 배어 있게 표현을 해 보려고 했는데 살짝 이게 좀 색깔이 완벽하게 마음에 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마른 붓으로 살짝 닦아내면서 빛의 효과를 좀 더 주고자 했습니다. 네, 역시 빛의 방향을 고려해서 그림자가 지는 쪽을 고려하고 그곳에 컬러링을 합니다. 아치 부분은 약간의 그레이 톤을 가지고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빛을 고려했을 때의 그림자를 넣어 봤습니다. 저는 펜트하우스 2를 보면서 가장 기대되는 인물은 심수련입니다. 죽었지만 언제 어떻게 다시 등장할지 모르는, 사람은 같은데 어떤 모양으로 다시 등장하면서 어떤 이름으로 나오게 될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 같이 한번 기다려봐요.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나무를 좀 칠해 볼 텐데요. 나무의 색깔은 두 가지 색을 활용했습니다. 옐로우 오커라는 색하고 그 다음에 청록색이라고 하는 비리디안 컬러입니다. 특히 비리디안 컬러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비리디안 컬러는 자연 그대로의 녹색을 가장 잘 표현한 색깔이라고 하죠. 이 비리디안 컬러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면 나무를 그릴 때의 채색에 있어서 참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비리디안 컬러와 잘 맞는 것이 제가 볼 땐 옐로우 오커예요. 약간의 황갈색 정도인데 우리의 나무들이 보면 완벽한 녹색을 다 갖추고 있지는 않아요. 살짝 이제 단풍진 것처럼 하는 황갈색의 색깔도 띄고 있는데, 이 비리디안 컬러와 이 황갈색의 옐로우 오커를 적절하게 배색을 해서 조화시키면 굉장히 조금 다양한 컬러에, 그리고 좀 느낌 있는 나무 컬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그렇게 비리디안의 청록색 컬러하고 옐로우 오크라고 하는 황갈색 컬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옐로우 오커는 지구의 색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직역하면. 자, 다시 한번 옐로우 오커를 활용하고 살짝 비리디안 청록색을 섞어서 잔디라든지 늦가을의
나무의 칼날을 한번 매치해 보겠고요. 네, 나무의 명암을 조금 더 강력하게 두어 보도록 하겠고요. 빛의 효과를 고려해서 마른 붓으로 한번 닦아내는 효과를 줍니다. 이 주단태가 살고 있는 이 펜트하우스에 제가 한번 물감을 튕겨봤습니다. 헤라펠리스를 그려봤습니다. 어떠세요? 헤라펠리스 저도 계속 시청할 건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시청해 봐요. 네, 마지막으로요. 제가 오늘 썼던 도구들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썼던 수채화 용지는요. 반고흐 브랜드에서 나오는 중목지예요. 영어로는 콜드 프레스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목, 중목, 황목이라는 수채화 용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세목은 핫 플래스트라고 영어로 되어 있고요. 중목은 콜드 플래스트, 그 다음에 황목은 러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는 이 표면의 거침 정도예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것은 중목이 제일 사용하기 좋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가 썼던 수채화 물감은 아트메이트에서 나오는 12색짜리 고체 물감이 되겠습니다. 발색력이 굉장히 괜찮네요. 싼 맛에 구입을 했는데 알파문구에서 아주 좋게 구입을 했습니다. 다만 좀 색이 좀 모자라요. 오늘 썼던 수채화 물감 외에 같이 썼던 브러쉬입니다. 특히 이것은 몹 브러쉬 타입이 되겠고요. 반대로 여러분 잘 아시는 이것은 라운드 브러쉬 타입인 거예요. 자, 몹 브러쉬 타입은 대부분 이 다람쥐털 혹은 뭐 담비털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요. 이 다람쥐털 붓은 많은 물기를 머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굉장히 좋고요. 더군다나 이 끝부분이 아주 세필로 잘 모여요. 그래서 세밀한 표현들이 가능한 붓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거는 라파엘에서 나오는 803 시리즈 뿌띠그리, 뿌띠그리는 다람쥐죠. 뿌띠그리 퍼가 되겠습니다. 이거 되게 비싸고요. 한 17,000원 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화홍에서 나오는 2호 붓인데요. 이것도 한 11,0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몹 블러쉬 타입은 한번 여러분 갖고 계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용성도 좋고 보기에도 이쁘잖아요. 자, 요거는 그냥 막 쓰는, 제가 물을 칠하는 데 쓰는 브러쉬가 되겠고요. 오늘 썼던 그 스케치용의 샤프 펜슬,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용도를 썼었던 라운드 붓 타입이 되겠습니다. 화홍 제품입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나중에 한번 이런 제품에 대해서, 도구에 대해서는 리뷰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봐요.